그럼 토요일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또 어제는 청계천과 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는데요. 소통에 방점을 찍은 행보지만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 네, 그래. 많이 듣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의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여사 관련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거부권을 시사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번 그 기자회견을 두고 민주당 야당 측에서는 네.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고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많이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통이라는 것이 아닌 것을 기다라고 하는 게 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긴 것은 또 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지금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주당이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밀어붙여 만들었던 기관이다. 그리고 그 공수처가 지금 수사의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 건이고, 그리고 이 수사 중에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대려 수사의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이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은 최상병의 수사를 지켜봐라. 지켜보고 이에 대해서 의혹이 남는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라도 특검을 주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야당도 더 이상 정치 공세를 하기보다는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데 오히려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면 이게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김민수 대변인께서 여권의 논리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도 어제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 행사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20%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한국갤럽 조사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반등이 좀처럼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사이에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도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도 반등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의 4분의 1 정도가 윤 대통령 긍정평가하는 수준에서 이게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지간하면 우리나라 또 양당 체제이고 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의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지율이 있을 텐데도 20%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 노선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대통령 본인이 안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또 배우자를 포함한 이쪽의 리스크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부정평가가 많다라고 하는 방증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병 특검 과연 거부하는 것이 여론을 극복을 하고 지지율도 올리고 하는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여권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는 뭐 다른 사안들도 여러 고민들이 있겠지만 더더욱이나 또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171석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요. 22대 개원 전부터 국회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오늘부터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자발적으로 특검법 관철을 위해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큰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벌써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개원 전부터 강대강 대치가 나온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시면서 거부권을 뭐 강하게 시사를 하셨어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제2요구권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게 국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재의견을 할 텐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이탈표가 한 7, 8석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나올지 아니면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뭐 기정사실화 했으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국민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부분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나. 예. 또 하나는 국민들 지금까지 이제 최수근 해병의 순직 사건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찬성하는 쪽이 높게 나온 결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여론을 다시 상기시켜서 여론을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는 이제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박상규 의원님, 사실 국민들이 더 보고 싶어하는 건 협치일 것 같은데요. 이 개원 전부터 천막 농성을 하는 게 좀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모여서 계속 뭔가를 주장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대개 힘이 없는 쪽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의 그 중진 이상들도 결기를 보인 거로다. 결기. 초선 의원들의 결기를 보인다. 이게 초선 의원들이요 41.5%예요. 지역구에서 61명, 비례에서 10명. 예. 무려 42%나 되는 초선 의원들 중에 60명 정도가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 예. 뭐 여기서 계속 저 천막 안에서 뭐 먹고 자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뭐 농성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안 어울린다. 그렇군요. 이제 20일 정도 지나면 이분들이 전부 의원 신분이 되잖아요. 예. 뭐가 그렇게 조급한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원내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대학생들이 초등학생들하고 축구 시합하면서 뭐 을러대기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원내 절차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건 벌써부터 무슨 이 농성이라는 이름도 좀 걸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 견해입니다만은 뭐 대파 때문에 된 파도리들이 이거 무슨 농성을 한다는 거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든지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 뭐하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 하는지 얼마든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계속해서 뭐 거기서 이렇게 피켓팅하고 하시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박상규 의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네. 가름하겠고요. 네, 171석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이런 가운데 어제 야5당 원내대표를 잇따라서 만났습니다. 특검법 또 검찰 개혁을 앞두고 법야권 공조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이게 지금 한국 정치 정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 관계로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총선 이후로. 네. 여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내 대표가 꾸려지고 원내 단이 지금 이렇게 다 꾸려졌다라고 하면 예. 이것이 지금 뭐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이 후임 무사들로 꾸려졌다라고 여당 내에선 평가를 하고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긴장 관계를 넘어서 지금 국민을 좀 먼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먼저 듭니다. 지금 아까 계속해서 이렇게 연동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초선 의원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 힘센 야당이 밖에 나와서 피켓 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에서 예. 입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대화로 하면 되는 것이고 협치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 다 야당에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범야권으로 해서 여당과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만 들어가는 것은 이게 국민과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좀 평가 내리고 싶고요. 좀 여기 22대 국회에서만큼이라도 21대 국회를 좀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만큼 좀 진짜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만큼 좀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대화할 부분이 뭔지, 협치할 부분이 뭔지, 민생을 위한 법안은 뭔지 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